자,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조금 일찍 끝나는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떠한 학설이 있었고 그 학설에 따라서 또한 그 미용 문화의 사조를 통해서 저희가 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미용 문화의 사조들이 어찌 보면은 고대, 중세, 현대, 근대 이렇게 오면서 뷰티 디자인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러려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시대 흐름을 잘 읽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뷰티 디자인에서 흐름에서 보면요. 고대 이집트 뭐 빠질 수가 없죠. 워낙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한 내가 국시 시험을 볼 때 미용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접한 게 바로 고대 이집트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뷰티 디자인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신격화된 왕이 파라오가 있어요. 인간인데 그게 나중에 신이 된다라는 그래서 그냥 되게 강력한 통치자들이어서 그 아래는 왕족, 귀족, 평민, 노예 해가지고 신분 사회였다라는 거. 워낙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고대니 중세니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이 없었던 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신분 사회였었던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어, 신격화된 어떤 파라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완전히 계급에 대한 신분적 지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네, 미용과 화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내세. 어, 다음 세대에 다음 생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인간이지만 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영향이 좀 엄청 그 종교적인 영향으로 이제 미용과 화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코올이라고 해서 이 코올이라고 하는 이집트 자체가 되게 그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어디 이렇게 그쪽 이집트나 그때 그 나라에 그 구역의 나라들은 뭔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식물도 많지도 않았고 뭔가 이게 그늘이나 이런 것들 없이 되게 태양볕 같은 사막과 같은 비슷한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척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머리는 해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코울이라고 해서 눈 주변에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해충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아이섀도우 아이라인을 되게 그려서 조금 되게 진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붉은 진흙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지곤지 입술에도 좀 발라서 그렇게 해서 붉게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환경적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가발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왜 가발을 유독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햇볕이 되게 강렬하고 뜨겁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관모 어떤 그 시대에 썼던 여러 가지 모자 형태에 따라서 신분과 권위를 상징을 했던 여기도 마찬가지 고대 이집트도 그렇게 상징적인 권위 표시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지배적인 배경 때문에 복식 문화가 발달했다면 말하자면 이제 햇볕을 가리기 위한 근데 의외로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우리 그때 그 어떤 영화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파라오는 대머리였잖아요. 그만큼 가발을 써가지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아서 그 시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햇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기후 적용형 의복이다 보니까 이 지중해 아열대성 기후여다 보니까 이렇게 뜨겁겠죠. 상당히 그리고 좀 척박하게 어떤 그늘이나 이런 게 숲이나 뭐 그런 부분들 나무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약간 체열 발산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개방형 의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한 계급에 따라서 워낙에 신분의 격차가 뚜렷하게 있었다 보기 때문에 옷 길이에 따라서 아니면 옷감의 양, 옷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입는 방법, 장식물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나라마다 고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현대 근대까지 근대 현대까지 오다 보면 요런 복식 문화, 요런 시대적 배경은 되게 계급 사회였다거나 아니면 하얀 피부가 좋기 때문에 요런 다양한 것들을 천연재료를 사용했다거나 요런 부분들은 그냥 지역만 다르고 이 표현이나 이름이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는 여기서 거의 린넨. 저희 여름에 그 시원한 소재를 찾으려면은 린넨 사용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린넨은 입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은 벗고 다니지만 이렇게 화려한 목걸이나 가발로 장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복식 문화가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이집트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신분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다 보니까요. 얘는 이제는 가발이 어찌 보면 이렇게 남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블랙 컬러에 어울리는 이런 컬러를 사용했다면 이제 가발도 점점 어떻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신분과 권위들을 나타내야 되니까 뭔가 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져서 장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왕국도 신왕국, 이제는 신처럼 왕국도 점차 이렇게 승격화 되고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왕관의 앞에 달려있는 어떤 장신구, 이런 부분들의 신성이라고 하는 뜻을 좀 가짜 수염을 붙인다거나 어떤 왕관에 이제는 뱀머리 모양의 이제 그걸 우라에우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뱀이 한 마리 또아리 튼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 장치, 독수리 장식으로 이제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성에 가까운 요런 누가 높냐에 따라서 그 앞에 무늬에 어떤 장식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집트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발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집트에서 이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본다고 하면요. 일단은 화장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BC 3200년인데 저희가 BC하고 AC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나요? 네, 기원 전, 기원 후. 그 되게 신기한 게 기원 전과 기원 후는요. BC냐 AD냐 이거는 어떨 때에서 BC냐 AC로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 전에가 기원 전, 예수님이 탄생 후가 기원 후. 그래서 그 기점으로 BC냐 AD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실질적으로 존재한, 음, 우리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해서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존재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BC 3200년 전에 이제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얘는 이게 종교의식에 몸을 단장하는 걸로, 그리고 뭔가 의식을 치를 때에 어떤 미용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상당히 코를 써가지고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뭐 붉은 흙을 통해서 아니면 곤충의 어떤 그 분비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는 아이섀도우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서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보다도 그 이외에도요, 해충,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들을, 그래서 보호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역할들로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와 입술 관리는 사실 옛부터 그러니까 아름다운 피부는 여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집트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는 누가 발달시켰다?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가 왜 밀랍을 해서 뭔가 썼다거나 하얀 피부를 위해서 우유를 욕조에다 부어서 썼다거나 그것도 어, 어린 소나 어린 염소, 어, 그래서 그런 첫 우유, 초유죠, 초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향유를 만들어 피부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천연 식물의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의 건조함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그 진흙에 고운 가루를 걸러서 채로 걸러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 연지곤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저희 네, 그 유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저희도 뭐 그 조선시대의 이전부터
뭔가 무역으로서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나 어떤 기생들이 화장을 할 때 뭔가 가루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극에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이미 이집트의 기원전 BC 3200년 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미 서양 문화가 우리 동양 문화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진짜 상당한, 음, 그 급속도의 발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K뷰티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지금 K컬처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이들이 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한 거는 비단 누구의 한 사람의 어떤 노력도 아닐 것이고 각자의 맡아 있는 이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됐었을 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애국심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일 케어는 손톱, 손바닥, 발바닥. 뭘 했을까요? 헤나. 네, 지금 오른쪽에도 보면 헤나의 흔적이 보이죠? 오른쪽에. 이 헤나를 통해서 얘는 주술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컬러의 진하기도 되게 달라지는데, 천연 헤나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네, 한참 헤나 아트라고 해서 천연 헤나가 유행했을 때, 저도 많이 그려보고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봉숭아 가루를 우리 손톱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물들일 때 그냥 아무리 많은 양을 빻아서 얹더라도 거기에 백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색깔이 어찌 김치 국물과 같은 그런 색깔들로 나오게 되잖아요. 천연으로 할 때는. 근데 여기도 해놔도 저 젓갈색으로 물들이는데 이 색깔이 얼마큼 선명하게 났냐에 따라서 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하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는 상당히 이집트 때부터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옛부터나 지금까지도 이런 그 아름다움에 쓰이는 예뻐지고 싶은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쓰이는 이런 도구들은 어, 참 그 시대에 맞게끔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BC 3000에서 BC 400을 본다고 하면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는 뭐냐면, 자, 그리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스 시대. 아테네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어, 이럴 경우는 보통은 지중해성 기후의 그 온화함이나 이런 주변 지역과의 지리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무역, 교류,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이웃말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물물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또한 그리스 또한 그 로마의 기초잖아요. 네, 로마의 기초에서 얘는 조화와 균형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로마와. 그리고 얘는 본토에서는 뭐 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인, 도리아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약간 전성기 문물을 좀 흡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약간 그 건축에 어떠한 한 획을 그은 이런 부분들의 양식, 건축 양식에 좀 나뉘어서 이렇게 좀 살짝 살짝 우리도 왜 그 충청도인 이게 왜 조금씩 그 여기는 지금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조금 문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네. 아까 이후에 크리트의 정성기 문명을 흡수하면서 이제는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그리스 문명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을 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는 이게 미케네 문명으로 되어 있고, 미적 가치는요, 얘는 조금 조화 균형을 되게 중시하게 여겼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조금 문화사적으로 배경을 본다고 하면 얘는
약간 왜 이때에도 영토 전쟁을 하면서 서로 땅 따먹기 상당히 많이 침입을 해가지고 네 약간 그 미케네 문명 그동안에 고수를 해갖고 있던 미케네 문명이 요그 좀 사라지고 약간 이오니아인과 아테네 지방과 아티카 지방의 이전 도리아조 끊임없이 서로 상당히 주변에 있는 국들하고 영토 싸움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때요? 영토를 쌓으려서 내 영토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기 영토를 뺏어갖고 올리면 우리가 무기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 이제는 철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그래서 식민지 운동회에서 발생되고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 중반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저희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는 이게 역사를 많이 좋아했던 편이 아니라 네, 역사의 부분에서 일단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얘가 이제는 동방의 정복을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왜 우리 그러잖아요. 콜롬비아가 배를 타면서 그때 당시는 뭐예요? 바다 저 끝에 보이는 저기까지 배를 끌고 나가버리면 왜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추락하는 요런 부분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영토를 찾는 그래서 이제 동방의 정복으로 그리스 문화를 이제 동방의 여러 요소들을 혼합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때 되는 어쨌든 뭐가 좋아요? 철기가 많이 무기가 세고 그리고 힘이 센 이런 동 이런 민족들이 그렇지 않은 민족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내 걸로 만드는 이런 식민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전파가 돼서요.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본다고 하면 폴리스 문화 해가지고 폴리스는 뭘까요?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폴리스는 그래서 민주주의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복장에도 많은 인종이 이루어진 자유복장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마다 이 성격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을 해줬다. 그다음에 노예제도나 귀족 문화는 뭐냐면 이 그래도 폴리스 문화가 돼서 도시국가의 문명이 좀 발달했지만 그래도 그 노예제도에서는 이제 상공업, 수공업, 직물업, 장신구 이런 기금속이 발달했는데 어찌 보면 이 소유한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있다 보니까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요런 자기 자유시민의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돼서 귀족 문화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족이 아닌 어 사람들은 어때요? 식민지다 보니까 나머지 강대국 이후에는 노예제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물들을 강대국들이 그거를 내가 축척해서 어때요? 갖고 있으면 그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노예제도와 귀족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다. 그리고 인간 중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에는 이집트 에서는 뭐예요? 신이 인간의 가장 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간 중심 문화인데 얘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한 이런 문화로 발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국가 생활에서는 주인은 뭐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이런 이상적인 문명에 대해서 인간 중심 문화를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예술하고 건축을 본다고 하면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신전, 네, 신전 아시죠? 여기 신전은 그리스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들을 본다고 하면 그 그리스 배경으로 하는 뭐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되게 견고한데도 되게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스 원형 극장으로 본다고 하면, 어,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그리스 원형 극장은 좀 음향 효과가, 네, 그 시대에도 음향 효과가 되게 뛰어나서 오늘도까지도 공연장.
으로 사용되는데 그 음향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마이크를 대거나 이게 아니고 어떠한 이렇게 그 지형적인 거를 게다가 원으로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왜 나의 소리가 이렇게 메아리처럼 돌려와서 뭔가 그 울린다고 해야 되나요? 앵코처럼, 에코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연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건축이나 조각 공예 같은 것들도 다 기하학적인 곡선형이 혼합된 양식으로요.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근동 영향을 받는 모티브를 해서 변형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하나가 발달이 되면 그 하나를 그 발의 그 기둥으로 그 위에 얹어지고 또 이게 두 번째가 기둥이면 또 얹어지고 또 얹어지고 이런 부분들의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본다고 하면 이제 건축 양식을 이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 그러니까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소박하고 그 견고한 기둥이 좀 특징이고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같은 경우는 얘는 나사형의 소용돌이나 그리고 장식이 조금 더 도리아식보다는 좀 더 발달돼서 한 칸, 두 칸 더 그 장식의 표현을 좀 했다라는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스메틱스. 자, 그리스에서 좀 가장 어찌 보면 저희 뷰티 문화, 미용 문화랑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건요. 코스메틱스 기원인데 이 코스메틱스의 말의 어원은 치장하다라는 그래서 우리 왜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국시 시험을 본다거나 미용의 역사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말의 어원 그래서 코스메틱 네 코스메틱스가 이꼬르 코스메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화장품 포함 그 뭐 피부 관리 포함 기초 화장품 포함 이런 넓은 영역의 어원들이 이제 치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코스메틱 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복식 문화가 조금 궁금할 텐데요. 복식 문화, 그리스의 복식 문화. 일단은 인체미 중심. 왜 인체미?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깃든다라고 해서요. 여기는 그럴수록 그럴 정도로 아테네 올림픽이 생길 정도로 여기는 신체를 단련하고 이러는 그리스는 요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스에서는 되게 인체의 아름다움인데요. 인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질, 네, 여성하고 남성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좀 되게 신체의 발달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러다 보니까 곡선을 드러내는 드레이퍼리형 의복이 그러니까 걸치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거 첫 번째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우측에는 왼쪽은 가렸는데 이 우측에서는 어때요? 그 가슴의 그 발달된 근육이랄지 이 팔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근육들을 오픈을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하다. 나의 인체미가 저기 뭐야. 나는 건강한 신체 단련을 좀 했다. 이런 큰 아름다움으로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미, 인체미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계급 구분이 없는 의복이 여기는, 어찌 보면 계급적으로 이제 상징이 없이 이제는 평민하고 귀족이 같은 형태의 의복을 착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 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전 세대, 전 이집트보다도 약간 그 뭐라고 그러지? 민주주의랑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씩 이제는 계급의 어떤 차별화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집트와 다른 어떻게 그 계급에 따라서 신분 구조가 확실했죠? 그런 확실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그리스에서는 타파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몸의 균형의 조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잡한 걸 되게 싫어해요. 조잡할 걸 싫어하고 심플하고 단순한데 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중시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스인답게 의복을 했다면 이제는 좀 비율 균형을 정확히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복들이 중시되었다는 거. 이제 복식 문화는 이렇다는 거죠. 한 번 더 살펴보면 균형미와 조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균형미 조화미. 음,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해서요. 여기는
인체미,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어떤 이렇게 오픈된 드레이퍼리형 의복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일단 그게 바로 실용적으로 거의 모직으로 제작이 됐어요. 모직. 그러다 보면 이제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길들다라고 보다 보니까, 네, 올림픽도 할 정도면 이제 목욕, 왜냐면 그렇게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후에는 목욕 문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운동 마사지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프라틱이나 우리가 어떤 그 신체에 이런, 마사지. 그리고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됐다. 그래서 마사지 문화가 발달됐다. 보시면 되세요. 음, 그렇게 해서 또 특징적인 거는 계급 상징 없이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민과 귀족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계급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계급과 상관없이 여기는 어떤 이렇게 조잡한 것들 싫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같은 형태의 의복을 물론 컬러감은 좀 달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 함께 의복에서 프로포션에서 비율 균형을 좀 다양성을 볼 수 있다라는 자 본다고 하면 자 그리스 의복 종류를 보면 키톤, 망토,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런 의복 종류들이 있는데 키톤은 가장 기본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커다란 천을 그냥 몸을 두른 형태. 그래서 그 둘러놓고 어깨에서 핀을 딱 고정해서 또 허리를 또 묶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편하게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는 좀 젊은 남성들은 뭔가 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키톤을 입었고, 중년 남성과 여성은 긴 거를 입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활동력에 따라서 어떤 길이감이 좀. 그다음에 망토, 나이가 든 남성은 길고 주름식 망토만 입었어요. 망토는. 음, 그리고 이젠 뭐야, 이게 주름에 따라서 여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망토를 둘렀는데, 결국 그냥 그 주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좀 표현하는, 예, 이런 아름다움이 표현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머리를 감아요. 모자 대용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상류사회 여자들이 흰색,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있잖아요. 두바이나 이런 중동에 어떤 이렇게 히잡 문화가 바로 이 그리스에서부터 어떠한 이게 의복의 형태는 그 시대의 기후와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류 사회의 여자들은 이렇게 흰색 면포 베일을 사용을 해서 좀 나누었다는 거죠. 자, 그럼 헤어스타일링을 한번 본다고 하면요, 그리스의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곱슬머리예요, 남자분들도.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사진을 보셨다면은 왜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운동선수들 그 그림 한 번씩 나오게 보면은 머리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되게 좀 그 웨이브가 강한 이런 머리들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머리를 넘기는 형이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그 뒤쪽 머리가 좀 이렇게 늘어뜨리는 형. 어, 이거나 그 어쩌면 귀 높이 둥글게 자른 이게 귀에 이제 우리 몸이 뭐라고 그러지? 그 어떤 커트 있는데 히피 컷인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성이 그런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거. 여성의 헤어스타일은요, 되게 조금 웨이브졌지만 긴 머리카락이고 약간 좀 그 자연스럽게 풀었는데 머리털에 묶는 형식은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 그 그리스에 좀 뽀글뽀글한 웨이브 있는 대부분 남성 여성 다 웨이브를 고집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초기에는 이렇게 긴 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목덜미에 머리카락을 묶었다면 후기에서는요, 어, 약간 머리를 뒤통수에서 바깥쪽으로 뻗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본을 묶었다거나, 뭐 뻗쳐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스카프랑 이런 걸 이렇게 싸맨, 그 리본을 묶은, 네. 그리고 머리 장식은 금사로 된 망이나 구슬 달린 망과 금은 구리로 헤어밴드를 머리형으로 유지하는데 헤어밴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요. 네, 구슬 달린 금, 은, 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머리형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헤어스타일. 네. 자, 그것처럼
지역별로 얘네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성들이 목덜미에 머리 다발을 이렇게 해서 웨이브진 머리 형태를 이렇게 묶은 형은 아테네 여성들이고요.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 아시죠? 우리 그 공부도 스파르타식으로 한다라는 건. 이게 스파르타 여성, 그 스파르타 그는 거기 지역명이에요. 여기에서는 스파르타가 이제는 군인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상당한 고된 훈련을 시켰다라는. 그 스파르타 여성들은요, 그 뒤쪽으로 일단 모아요. 그리고 올림머리처럼 리본으로 많은 그 올려서 하는 그 부분들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그리스의 여성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초기는 어떻게 했냐, 또 후기는 어떻게 했냐라고 어쨌든 그리스 또한 되게 이렇게 더운 지중해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묶어서 그리고 또한 그 웨이브, 뽀글뽀글하게 웨이브진 머리에 숱이 많아지다 보니 머리가 되게 많이 더울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테네의 여성분들, 또 스파르타 여성들이 어떤 머리카락으로 진행을 해서 오히려 올려서 리본으로 매는 형이 어떤 형태가 일반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조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균형, 비율을 맞추는 거를 좋아했던,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 어, 그리고 이제 그 인체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왜 그 근육질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근육질이 좋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 요렇게 보이는, 요런 시선에 보이는 그런 근육질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는 일반적인, 음, 형태로 그만큼 어떻게 인체미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단,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분은 있었지만 평민과 귀족, 네, 들이 같은 형태의 어떤, 형태로 그렇게 계급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보았을 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나라의 어떠한 그 시대가 어떤 억압도 심하고 어떤 그 계급도 어떤 규정된 어떤 좀 타이트한 이런 나눔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한 면에서는 풀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또 그런 걸 중심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어떤 또 중세 세대의 어떤 시대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뷰티 디자인이 이렇게 풀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쭉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스의 이제 모자 문화를 본다면요. 네, 그 솔리아, 페타서스, 필로스, 프리지안 보닛, 요런 이렇게 보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햇볕을 가리기 위한 어떤 장식 모자라고 보시면 되죠. 해가지고 얘는 솔리아에서 이제는 약간 모자가 햇볕을 가리는데 이게 앞쪽으로 모자 중앙이 뾰족한 형태. 그러니까 솔리아라고 하고 페타서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자는 신분에 표현하는 법도 있지만 어떤 기후적인 모습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한다고 하면은 그 이거는 이게 약간 좀 불임이라고 하는데 창이라고 하죠. 그 모자의 창. 그래서 모자의 창이 이게 뒤쪽으로 햇볕을 밝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앞에 창보다 뒤에 있는 전체적인 창이 되게 큰. 그래서 남자들이 여행할 때는 햇볕을 가릴 때. 그래서 챙이 약간 여기 뒤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이렇게 넓은 모자. 그래서 페타서스는 그 창이 달린 최초의 모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필로스는 뭐냐면요. 네, 농부 어부가 썼던, 그래서 그게 좀 손쉽게, 그리고 왜 농부 어부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창이 넓으면은 내가 활동하기 불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좁은 창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펠트나 그 양모섬유를 이용해서 그냥 캔 모양처럼. 그리고 프리지아 포니는 그냥 독특한 모양이다 보니까 얘가 그 남녀가 다 그냥 같이 공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모직물로 목이 뚝해서 이렇게 끝이 앞으로 이렇게 꺾인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본다고 하면요. 그리스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는 일단 코스메틱 테크네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속하는 학문으로서 얘가 의학적으로 보호수단으로 썼어요, 이 화장술이. 어, 그,
그리고 뭘 썼어요? 코올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네, 코스메틱계 테크네라고 해서 코올. 그래서 코올을 사용해가지고 해충으로부터 내 눈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방지하는 거. 그래서 코모티케 테크네라는 과도한 그 장식 있는 화장술을 이용을 해요. 네, 보호수단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킨케어 방법으로는 목욕을 하는데 우유, 포도주 마사지, 그리고 뭐 옥수수, 내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뭔가를 음, 좀 채취를 해가지고 우유 버터, 밀가루 혼합 마사지 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백옥 같은 뽀얀 피부 상당히 관심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여인들은 약간 이렇게 뭐야 정숙하고 겸손한 품성이 요구되는 왜 우리 양반 귀수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정도로 되게 화장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이런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 개념으로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통 여성들은 그 약간의 화장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남편을 위한 밤 화장, 근데 이외에는 외출할 때는 화장을 하지 않는 그리스의 그 문화, 인체미의 이런 중심, 건강한 신체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아름답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의 어,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장식을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했다라는 거. 보통 보면은 어떤 그 평민과 귀족의 문화는 확실히 달랐겠죠. 평민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귀족들은 그래도 약간 좀 화장술에다 뭔가를 장식을 두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 처음에 그리스에서도 밀랍이나 올리브, 장미수, 지금도 장미수 뭐 스킨 토너를 사용하기 전에 장미수를 사용하잖아요. 올리브유. 그래서 그냥 최초의 콜드 크림을 그 원형 콜드 크림 만든 원형을 만들어서요. 얘는 수분이 이제는 피부에 발랐을 때 밀랍이나 올리브, 장미수를 혼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의 의갈렌이 얘를 콜드 크림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전해로 오는 콜드 크림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조금 유분기가 많은 요런 크림으로 점차 그렇게 좀 변형이 좀 되어 갖고 왔죠. 대신 수분을 증발하는 걸 좀 막아주는 이런 보호 차원에서의 요런 콜드 크림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미. 네, 그리고 화장술도 코스메티케 테크네, 코스티케 테크네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의학적인 보호수단이다. 그렇지만 코스티케 테크네라고 하는 의학적인 나의 의술적 보호수단으로 화장을 한다고 하면 코스티케 테크네, 코모티케 테크네는요, 약간 좀 장식이 조금 과도한,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부류는 또 과도한 화장이 필요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네, 그 정숙하고 겸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여겼다. 건강한 미. 그 다음에 동양에 영향을 줬던 것은 얘는 약간, 동양의 백연, 석고, 백목에서 얼굴이 하얗게 만드는. 그 다음에 어떤 그 광물성에 넣었던 붉은 색깔들을 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의 혈색을 좋게끔 만드는 아름다움이 여기 그리스 메이크업 문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까지 네,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